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트 도영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와 LA 다저스입니다. 마이애미는 최근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약 4.2점으로 타선이 매우 강력하며 타자들의 출루율과 장타력이 뛰어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3.5점으로 안정적이며 투수진도 최근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타선은 강하지만 투수진이 다소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 안정세를 찾으며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수비 그리고 투수진의 호흡입니다. 홈 이점과 함께 수비와 타선의 조화를 통해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평균 득점이 약 4.8점으로 타선이 매우 강력하며 특히 장타력과 주루 플레이가 뛰어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3.2점으로 안정적이며 투수진도 최근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타선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투수진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부 선발 투수의 컨디션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비에서는 때때로 실책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핵심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투수진 그리고 수비 집중력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아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LA 다저스가 더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저스의 타선이 최근 매우 활발하며 투수진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력한 타선과 경험 많은 투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홈 이점과 수비 강점이 있지만 타선의 일관성과 투수진의 안정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다저스의 공격력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저스가 이번 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최근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컨디션, 전력 분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워싱턴 vs 클리블랜드입니다. 워싱턴은 최근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약 4.0점으로 타선이 안정적이며 출루율과 장타력이 뛰어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3.8점으로 안정적이며 투수진도 최근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타선은 꾸준히 활약하지만 투수진은 때때로 실점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수비 그리고 투수진의 호흡입니다. 홈 이점과 함께 수비와 타선의 조화를 통해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평균 득점이 약 4.5점으로 타선이 매우 강력하며 특히 장타력과 주루 플레이가 뛰어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3.5점으로 안정적이며 투수진도 최근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타선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투수진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부 선발 투수의 컨디션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비에서는 때때로 실책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핵심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투수진 그리고 수비 집중력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아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가 더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클리블랜드의 타선이 최근 매우 활발하며 투수진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력한 타선과 경험 많은 투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홈 이점과 수비 강점이 있지만 타선의 일관성과 투수진의 안정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클리블랜드의 공격력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클리블랜드가 이번 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최근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컨디션, 전력 분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샌디에이고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최근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약 4.8점으로 강력한 타선이 돋보입니다. 출루율과 장타력 모두 뛰어나며 홈 구장인 양키 스타디움의 친화력도 큰 강점입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3.5점으로 안정적이며 투수진도 최근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 타선은 꾸준히 활약하지만 투수진은 때때로 실점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수비 그리고 투수진의 호흡입니다. 홈 이점과 함께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평균 득점이 약 5.0점으로 타선이 매우 강력하며 특히 장타력과 주루 플레이가 뛰어납니다. 수비력은 평균 실점이 3.2점으로 안정적이며 투수진도 최근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타선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투수진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부 선발 투수의 컨디션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비에서는 때때로 실책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핵심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투수진 그리고 수비 집중력입니다. 최근 흐름이 조와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샌디에이고가 더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샌디에이고의 타선이 최근 매우 활발하며 투수진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력한 타선과 경험 많은 투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양키스는 홈 이점과 수비 강점이 있지만 타선의 일관성과 투수진의 안정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샌디에이고의 공격력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샌디에이고가 이번 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최근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컨디션, 전력 분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와 신시내티입니다. 애틀랜타 AJ 스미스, 쇼버는 올 시즌 4경기 1승 2패 19이닝 9실점 23피안타 3피홈런 22삼진 9볼넷 방어율 4.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95마일, 최고 100마일의 포심 패스트볼과 86마일의 슬라이더, 74-79마일의 12-6 커브, 86마일의 스플리터 체인지업 4가지 구종을 구사하며 많은 탈삼진을 잡아내는 우한 정통파 파워피처 유형의 투수입니다. 젊은 투수답게 존 안에 공을 우겨넣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약점으로 지적받는 제구는 계속해서 선발 투수 보직으로 활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신시내티 브래디 싱어는 올 시즌 6경기 4승 1패 33.1이닝 15실점 24피안타 4피홈런 36삼진 12볼넷 방어율 3.24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 애틀랜타를 상대로 1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6이닝 2실점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90마일 초중반의 싱커를 바탕으로 80마일 중반대의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체인지업도 간간히 던지며 변화구로 승부를 보고 있는 투수입니다. 변화구 위주의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제구력이 상당히 좋으며 볼의 회전력이 좋아 땅볼 유도를 통해 아웃카운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가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애틀랜타 역시 최근 5경기 2승 3패의 성적을 보이면서 타선의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불펜의 안정성 저하를 고려해본다면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거둘 수 있는 신시내티가 이번 일정에서 좀 더 유리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승리 가능성 추천드리는 일정입니다. 5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시카고 컵스는 일요일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0으로 완패하며 공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컵스는 30타수 5안타 볼넷 2개, 삼진 11개로 침묵했고 장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카일 터커만이 2안타와 1볼넷으로 출루에 도루도 성공하며 분전했다. 득점권 상황에서는 5타수 무안타로 무득점에 그쳤고 잔루는 5명이었다. 쇼타 이마나가는 5.2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경기 도중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일요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홈에서 9-3으로 제압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자이언츠는 타석에서 36타수 13안타, 볼넷 1개, 삼진 7개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고 윌리 아다메스는 솔로 홈런 2방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득점 기회에서도 뛰어난 효율을 보이며 득점권 상황에서 12타수 6안타를 기록했으며 주자는 5명만 잔루로 남겼다. 선발 투수 로건 웹은 7이닝 동안 단 1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거두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다. 6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캔자스시티 선발 투수 콜라간스는 2025 시즌 로열스의 확실한 선발 카드로 자리 잡고 있는 좌완 투수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 WHIP 1.20 수준으로 좌타자 상대로 특히 강하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제구가 안정적이어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볼넷 허용률이 낮고 주자 출루 후 실점 억제 능력도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5에서 6이닝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 셰인 스미스는 이번 시즌을 통해 MLB에서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 중인 신의 선발 투수입니다. 패스트볼 구속은 93에서 94마일 수준이며 체인지업과 커브를 함께 구사하지만 제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주자 출루 후 멘탈 관리에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경기당 볼넷 허용 수치가 높고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면 피안타율이 급등하는 편이라 5이닝 이상 소화가 어렵고 불펜을 빠르게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라간스가 6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캔자스시티 타선이 셰인 스미스를 상대로 3에서 4회 중반에 리드를 잡은 뒤 불펜이 큰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면서 홈에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경기는 미러키와 휴스턴입니다. 미러키 선발 투수 토비아스 마이어스.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해 기회를 받고 있는 신예급 투수입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93에서 94마일 정도로 빠르지 않지만 커브와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는 피칭이 강점입니다. 다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나면 피안타율이 높아지고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4에서 5이닝 이내 단기 등판에 그치며 불펜의 지원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휴스턴 선발 투수 로넬 블랑코. 로넬 블랑코는 최근 기회를 잡고 로테이션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중견급 선발로 2025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 WHIP 1.15 수준의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94에서 95마일이며 커터와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삼으며 타자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데 능숙한 유형입니다. 볼넷 비율이 낮고 주자 출루 후에도 큰 흔들림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는 위기관리력이 특징입니다. 다만 타순이 두 바퀴 돌면서 장타 허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구간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랑코가 6이닝 2실점 이내로 잘 버티고 휴스턴 타선이 3에서 5회 사이 마이어스를 공략해 주도권을 잡은 뒤 불펜이 실점 없이 틀어막으며 2점 차 원정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마일스 마이콜라스. 마이콜라스는 제구력 기반의 땅볼 유도형 베테랑 선발입니다. 올 시즌 초반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초반, WHIP는 1.25 내외로 극단적인 탈삼진 투수는 아니지만 볼넷이 적고 빠른 경기 운영이 장점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피츠버그와 같은 공격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강한 편입니다. 다만 실투 시 장타 허용률은 높아 상대 타선이 타이밍을 잡을 경우 피홈런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 카르멘 모진스키. 모진스키는 불펜 출신으로 최근 선발 전환을 실험 중인 투수로 빠른 볼과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지만 아직 이닝 소화력과 커맨드가 부족한 편입니다. 평균 구속은 95마일 전후로 위력적이지만 볼넷 허용이 작고 투구수가 많아 이닝 중반 이후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 시즌 초반 선발로는 평균 사이닝 이하 소화, ERA 4점대 중반, WHIP 1.35 내외로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마이콜라스가 6이닝 1실점 내외로 안정적으로 버티고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모진스키 상대로 볼넷과 단타를 묶어 중반 이후 리드를 확보, 불펜이 무난하게 마무리하며 접전 끝 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경기는 애리조나와 뉴욕 매치입니다. 애리조나 선발 투수 라인 넬슨. 라인 넬슨은 강속구를 기반으로 한 젊은 선발 투수로 평균 구속 95마일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조합해 탈삼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 시즌 초반 흐름은 불안정합니다.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 WHIP 1.40 내외로 볼넷과 장타 허용이 잦은 편이며 특히 2에서 4회 이닝에서 피홈런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닝 소화력도 5이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뉴욕 매치 선발 투수 그리핀 캐닝. 그리핀 캐닝은 경험 많은 선발 투수로 위기 관리와 커맨드에 강점이 있습니다. 2025 시즌 들어 ERA 3점대 후반, WHIP 1.20 내외의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좌우 타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체인지업과 커브를 바탕으로 장타 허용률이 낮고 이닝당 투구수 관리가 매우 뛰어난 투수입니다. 컨택형 타선에 특히 강하며 볼넷 허용률이 낮아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유지합니다. 캐닝이 6이닝 2실점 내외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매치 타선이 라인 넬슨의 제구 난조를 틈타 중반 3에서 4회의 주도권을 잡으며 불펜이 경기를 굳히는 방식으로 무난한 원정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애슬레틱스와 시애틀입니다.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 루이스 세베리노. 루이스 세베리노는 부상 이후 전성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2025 시즌 초반에는 의외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94에서 95마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으며 삼진 유도보다는 맞춰잡는 유형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다만 제구가 불안한 날은 볼넷이 늘어나며 실점으로 직결되고 피홈런 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내외의 꾸준한 이닝 소화력은 긍정적이지만 위기식 불안 요소도 여전합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스 밀러는 시애틀이 기대를 걸고 있는 신성급 선발 투수입니다.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초중반, WHIP 1.15 내외로 매우 안정적인 피칭을 보이고 있으며 직구 구속은 96마일 이상. 여기에 슬라이더, 포크볼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삼진 능력과 피장타 억제력이 뛰어납니다. 경기당 6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고 볼넷 허용이 적은 안정형 투수로서 이닝별 흔들림이 적은 것이 강점입니다. 브라이스 밀러가 6에서 7이닝 1실점 이하로 안정적으로 버티고 시애틀 타선이 세베리노 상대로 중반에 점수를 쌓으며 리드를 잡은 뒤 불펜이 후반을 무난히 막아내며 4점 차 원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상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후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정보방에서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